안녕하세요, 템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드디어 익스플로러 몽블랑 타임피스 마지막 편. 나 영원 하려고 그랬는데 몇 부까지 하시려고? 25부. 이 정도면은 몽블랑 명예직원으로 임명해줘도 될 것 같은데. 할인해줘요. 오로지 관심은. 그래서 오늘은 몽블랑과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몽블랑이 컴플리케이션 유명한가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유명한 게 아닐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잘 찾아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흙 속에 진주 같은 모델들이 좀 있죠. 요즘에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복잡한 기능을 가진 시계를 얘기하고요. 트루비옹,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 트라팡테. 울트라시. 최근 들어와서 이 전통적인 컴플리케이션의 경계가 많이 약해진 이유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통적인 컴플리케이션을 발전시키는 형태들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의 개념에 대입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전통적인 그런 어떤 평면적인 트루비옹에서 벗어나서 축이 여러 개인 다축 트루비옹이라던가 아니면 트루비옹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워치메이킹 기술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컴플리케이션도 그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컴플리케이션은 왜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기능이 복잡하니까. 멋있으니까. 그렇죠. 누가 시간을 보려고 시계를 찹니까? 기계식 시계의 대체제가 이제는 너무 많잖아요. 스마트워치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어디서나 우리는 이제 정확한 시간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로 시간을 확인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퇴색되었죠. 기계식 시계는 어떻게 보면 럭셔리가 되었잖아요. 사치제 같은 거죠. 컴플리케이션은 복잡하고 화려하면서 이제 기계시계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름다움과 예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계시계의 가치죠. 이제 보여지는 것, 아름다움과 사치적인 그런 이미지들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시계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을 하자면 쓸데없지만 멋있는 것. 효용성은 매우 떨어진다. 떨어지지만 그런 시계를 찾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와 컴플리케이션이 지금도 영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몽블랑의 컴플리케이션,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몽블랑과 매뉴팩처에 대한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데 매뉴팩처 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몽블랑이 미네르바를 인수한 이후에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시계 브랜드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분명히 고민을 했겠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고급 시계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플리케이션을 정복을 해야 하죠. 그래서 몽블랑이 내놓은 대표적인 컴플리케이션이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컴플리케이션이었던 거죠. 무슨 뜻일까요? 메타모포시스가? 변신. 근데 이 단어는 약간 의역한 거고, 원래의 뜻은 변태. 말 그대로 이름에 변신이라고 붙은 이유가 다이얼이 변신합니다. 우리는 챌린저니까 컴플리케이션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몽블랑이 메타모포시스를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데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세의 기적처럼. 케이스 측면을 보면은 미니 리피터에 그 슬라이드 버튼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다이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쑥 들어가요. 아래에서 이 크로노그래프와 관련된 그런 기능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시계가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12시 방향에는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다이얼이 있고 6시 방향에는 날짜를 알려주는 카운터 다이얼이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변신을 하면은 12시 방향 다이얼도 이제 인덱스 디자인이 바뀌게 되고 6시 방향에서는 날짜가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로 변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타모포시스의 다이얼 디테일을 바꾼 그런 모델이 나왔고, 최근에 스타레거시 메타모포시스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 모델은 또 완전히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그 GMT 기능과 셀레스티얼 그리고 투르비온 기능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시계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12시 방향에는 굉장히 큰 밸런스 휠이 있고요. 그리고 6시 방향에는 이제 GMT 기능을 수행하는 지구본 모양이 있는데 이 시계도 버튼을 누르면 변신을 하죠. 그러면 12시 방향에서는 보이지 않던 엑소 투르비옹의 하단 케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지구만 보이다가 이제 우주가 보이게 되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모포시스는 몽블랑이 기존의 컴플리케이션과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선보인 그런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엑소투.
뚜루비용이면 뚜루비용인데 엑소는 또 뭔가요? 엑소를 좋아하는 사람 있나 봐요. 엑소는 그리스어죠. 바깥이라고 합니다. 바깥. 보통 이제 뚜루비용 하면은 이제 그 케이지라고 하는 회전을 시키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 안에 밸런스와 이스케이프먼트가 들어가잖아요. 엑소 뚜루비용은 이 밸런스가 뚜루비용 케이지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케이지 안에 부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케이지 바깥에 있어요. 케이지가 하단에만 있고 위에는 그냥 밸런스를 올려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굳이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밸런스를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밸런스 휠이 크면은 이론적으로는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엑소 뚜루비용의 진짜 가치는 밸런스 휠을 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뚜루비용이 있다고 해서 그 시계가 굉장히 정확하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확성의 요인이 되었던 그 헤어스프링이 요즘엔 소재 발전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뚜루비용을 만들지 않아도 정확성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상 현대 뚜루비용이라고 한다면 정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의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시각적인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점점 진화해야다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엑소 뚜루비용은 걔를 함께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휠이 크니까 그 밸런스 휠에 움직이는 그 어떤 모습이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인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엑소 뚜루비용을 탑재한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스타일의 것이 서스펜디드 엑소 뚜루비용이라고 해서 2018년에 출시를 한 제품이죠. 보통은 이제 뚜루비용이라고 한다면은 브릿지라는 부품을 통해서 양쪽이나 아니면 삼방향 통해서 고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모델은 암이라는 부품으로 한쪽에서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전적인 느낌을 주고 뚜루비용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스타일의 것이 메타모포시스에서도 엑소 뚜루비용이 사용되었고요. 여성용 보엠 라인에도 이제 엑소 뚜루비용이 이제 탑재되는데 이제 그 버전은 조금 밸런스가 작죠. 시계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밸런스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엑소 뚜루비용은 라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퍼페추얼 캘린더 있긴 했는데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다른 퍼페추얼 캘린더와 이제 별 차이가 없었죠. 1년 365일 윤년과 관계없이 날짜를 수정하지 않아도 표시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뭐 그냥 다 똑같았는데 이제 새롭게 투입한 퍼페추얼 캘린더는 좀 달랐습니다. 날짜를 뒤로 돌릴 수 있어요. 퍼페추얼 캘린더뿐만 아니라 캘린더 기능들은 날짜를 뒤로 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한번 넘어가 버리면은 그 날짜가 오기까지 기다리거나 완전히 어그러졌을 때에는 시계를 분해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클래식한 퍼페추얼 캘린더들은 이제 케이스 측면에 커렉터라고 하는 부품이 있어서 각 날짜 정보를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정보들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봐야 되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기능을 하나씩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고장이 날 수가 있죠. 사용자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단 설명서는 안 보기 때문에 설명서는 어디인지도 몰라요. 크라운을 이제 통합하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죠. 정보를 하나씩 조작할 수가 없다. 시계가 멈춘 기간이 굉장히 현재 시점과 굉장히 멀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크라운 돌리는 음성으로. 그래서 퍼페추얼 캘린더는 와인더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퍼페추얼 캘린더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날짜를 뒤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진보된 방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몽블랑은 이 셀프 와인딩 칼리버 MB 9.22라는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 뒤로 감기가 가능한 퍼페추얼 캘린더를 구현을 하게 된 거죠. 이 퍼페추얼 캘린더는 이제 다른 퍼페추얼 캘린더가 가지지 못한 GMT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서도 퍼페추얼 캘린더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하죠.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퍼페추얼 캘린더인 거죠. 퍼페추얼 캘린더를 구입하는데 조작하는 게 좀 무서워서 두려워서 구입이 꺼려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몽블랑 퍼페추얼 캘린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블랑의 이 퍼페추얼 캘린더는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높지 않다는 거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시계에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면 퍼페추얼 캘린더라는 컴플리케이션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세요.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리뷰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라트라팡테입니다. 크로노그래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플릿 세컨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라트라팡테는 불어식 표현이고 스플릿 세컨드는 영어식 표현인 거죠. 크로노그래프는 하나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 라트라팡테는 두 물체의 속력이나 어떤 경과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대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바늘도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평소에 이제 겹쳐져 있어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튼도 하나 더 있죠. 하나는 크로노그래프 작동용이고 하나는 라트라팡테 핸즈를 멈추게 하는 그런 용도의 버튼인 거죠. 칼로미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크로노그래프를 예로 들면 기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라트라팡테에는 칼로밀이 2개가 들어갑니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크로노그래프는 보통 컴플리케이션에 넣지 않는 편이지만 라트라팡테는 꼭 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몽블랑은 크로노그래프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미네르바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네르바가 이미 크로노그래프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라트라팡테에 대한 이해도 있었기 때문에 미네르바가 몽블랑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 미네르바가 가진 어떤 이 매니팩처링 능력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제작 능력을 활용해서 라트라팡테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무브먼트를 얘기한다면 MB16.31 같은 무브먼트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해왔던 메타모포시스나 엑소트루비움이나 퍼페츄얼 킬린더와 달리 라트라팡테는 굉장히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브먼트만 놓고 본다면 라트라팡테가 가장 아름답죠. 네. 이 수동 크로노그래프는 하이엔드들의 그런 영역이 되었고 이제 몽블랑은 이제 그런 하이엔드 영역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근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수동 크로노그래프나 아니면 라트라팡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수천만 원은 기본인 거죠. 몽블랑은 이제 케이스 소재가 골드가 아닌 경우 가격이 더 좋고 골드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그런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크로노그래프의 구조나 이런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동등한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동 크로노그래프를 쓰더라도 공용으로 쓰던 무브먼트들이 있고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수동 크로노그래프를 못 만드는 회사도 있잖아요. 사실 이 수동 크로노그래프를 가진 하이엔드 브랜드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점에서 몽블랑, 수동 크로노그래퍼, 라트라팡테가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블랑 컴플리케이션은 혁신적인 그런 접근도 있었고 전통적인 접근도 있고 신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몽블랑이 가진 컴플리케이션은 전통적인 컴플리케이션에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엑소트루비움이라든가 뒤로 감기 퍼페추얼 캘린더 이런 메타모포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몽블랑 컴플리케이션의 어떤 세계를 조금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처럼 힘든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의 진심이기 때문이니까요. 몽블랑 워치메이킹의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자신들이 워치메이킹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도전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몽블랑이 미네르바를 인수해서 빌르레 매니팩처로 만든 순간부터 굉장히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몽블랑이 어떤 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식의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몽블랑이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대장정에 막을 내려야 돼요. 몽블랑이 시계의 진심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무려 4편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는데 보람차죠? 보람찹니다. 힘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몽블랑 익스플로러 타임피스 4편을 마무리하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몽블랑 시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